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1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지난주부터 인터넷 공간에 나라가 니 거냐 하는 말이 등장해가지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니 거냐, 여기 니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 당신 사유물이냐? 사유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공상영화 보고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느냐? 당신 5년짜리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죠. 민심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라가 네 거냐? 나라가 내 것이냐? 이게 맞춤법대로 한다면은, 문법대로 한다면은 나라가 내 것이냐, 나라가 당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나라가 내 것이냐는 질문이다 라고 아주 길게 썼습니다. 특별한 사실을 썼는데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설은 가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설은 복잡한 사안을 아주 요약해서 딱 정리하는 게 사설의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 기사를 보면은 상황 묘사가 많은데 사설은 본질적인 것을 딱 요약합니다. 아마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잘 요약한 글입니다.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 공간에 나라가 니 거냐? 는 문구가 등장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집단 행동이었다. 그러나 나라가 내 것이냐는 부동산 문제에 국한된 물음이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 국정 운영을 지켜봐온 많은 국민의 개탄과 원성이 그 말에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은 정해진 5년 임기 동안 나라를 운영하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다. 5년은 짧지도 않지만 결코 길지도 않은 시간이다. 결국 길지도 않다는 것은 나라 망치는 데는 길지 않은 시간이라 이거죠.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데는 짧지만은 5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 더구나 이제 문 대통령 임기는 1년 10개월 정도 남았다. 대선에서는 60% 가까이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는 8.5%포인트였다. 의석수 차이는 컸지만 야당 찍은 민심의 크기도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정권은 마치 나라를 통째로 접수한 양 행동한다. 민주당은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도 야당 의원들에게 내용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로 반대 의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 연말에는 증감 내역 늘리고 줄이는 거죠. 또 야당이 보여주지 않고 예산을 처리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멋대로 강제 배정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장관급 인사를 25명이나 임명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자 그걸 덮기 위해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 세계의 아파트 집값 잡겠다고 수도를 바꾸는 나라가 한국 외에 있겠는가? 수도 이전에 걸맞은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 먼저 질러놓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수도 이전은 2004년 위헌 판결이 났다.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하면 된다고 했다.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을 바꾸면 된다고 했다. 개헌도 헌재도 이들에겐 주머니 속 공깃돌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공권력을 제 소유물로 알고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다.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데도 한사코 희대의 파렴치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에 조국과 유재수, 울산공작 등 청와대의 비리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버리는 것으로 수사를 막았다.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그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문제를 만들고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 충견들을 포진시킨 다음에는 이제 정권측 비리 수사는 전부 오리무중이 됐다. 울산공작, 윤미향 사건, 박원순 피소 유출, KBS의 수사정보 유출, MBC 권은 유착 의혹, 라임 펀드 의혹, 옵티머스 펀드 의혹 모두가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뇌물받은 대통령 특권을 풀어주고 검찰총장 쫓아내는 데 필요한 구속영장은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발부해주고 있다. 이거는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그 내용이 해괴망측한 이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법조계에서도 이거 판사가 쓴 게 맞느냐고 한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상 만화 수준의 재난 영화를 관람한 뒤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에너지 수급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막중한 문제를 5년 대통령이 뿌리를 뽑아 흔든다. 실제 문제는 임기 후에 벌어질 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7천억 원을 들여 새 것이나 다름없이 만든 원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폐쇄한 것은 나라를 제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5년 대통령에게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 산업을 한순간에 몰락시킬 권한이 있는가? 국민이 그럴 권한을 부여했는가? 문제는 이것을 원전 폐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장에게 이 여당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거짓말로 바꾸라는 공격이죠. 학생 수가 줄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5년 안에 문 닫을 판인데 조다위 돈을 들여 한전공대를 새로 만든다. 대선 때 호남 공약이란 것이 유일한 이유다. 그 돈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충당한다. 국민 돈도 제 돈으로 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려고 갑자기 지시할 수 있나? 수천억 적자 위기에 몰린 인천공항공사가 인건비 상승이 뻔한 무리한 직고용에 나서는 것도 나라를 제 소유물로 아는 정권 때문이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지역 민원성 사업 수십 건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선심 쓰듯 면제해 준 것도 국민 세금을 제 돈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중 상당수는 부실화될 것이 명백하다. 선거의 규칙을 선거 당사자가 반대하는데 마음대로 바꾼 것,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적 합의 없이 멋대로 변경한 것도 나라를 제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라가 내 것이냐고 물을 때 물어야 할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긴데요. 여기 안 적힌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안보 문제에서 국가 해체, 국군 약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계급투쟁론적, 친북적 역사관에 입각한 김정은 도와주기, 김정은에게 서비스 해주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 리스트가 군사 안보 문제까지 하면은 나라가 내 것이냐, 나라가 네 거냐라고 물어야 될 것이 아마 오늘 사설 선거의 한 3배, 4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국민이 이제 화를 낼 때입니다.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야당의 역할, 언론의 역할, 사법부의 역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행동입니다. 역시 국민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은 구체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과 글과 그리고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해야 달라집니다. 시위를 해야 달라집니다. 시위를 하지 않고 안방에서 하는 것은 이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자랑하는데 촛불 시위의 한 100배쯤 되는 규모의 전 국민적 걸기가 일어나야 나라를 해체하는, 나라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1년 10개월 안에 이걸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고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우리와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외국으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가야 될 것이냐를 한번 심사숙고하라 라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고. 그 경고에는 힘이 들어가야죠. 힘이 들어가려면은 역시 국민들의 분노가 실려야 합니다. 분노는 표출이 돼야 되고, 그것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